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수학쌤입니다. 자, 이번 단원부터는 이제 문자를 사용한 수학을 배우기 시작할 거예요. 자, 문자를 사용한 수학?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수학에 대해서 배울 때 수학은 다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었죠? 그렇죠. 다 수들로 이루어져 있었죠. 자연수, 정수, 유리수.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숫자들과 연산 기호.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 가지고 식을 세우고 계산을 했었는데, 자, 이제부터는 숫자뿐만 아니라 문자 있잖아요. 문자. 알파벳 X, A, B, 이런 M, 이런 문자들을 사용해서 식을 나타낸다는 거예요. 왜? 도대체 왜 이렇게 어렵게 문자를 사용해 식을 나타내? 물론 처음엔 어려울 수 있겠지만 문자를 사용함으로 인해서 좀 더 복잡한 식을 간단하게, 그렇죠? 그 다음에 긴 식을 어떻게? 짧게 표현할 수 있게 된다는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어떤 수. 그럼 벌써 세 글자잖아요. 근데 그걸 문자 X로 나타내는 거예요. 어떤 수 X보다 7 작은 수. 자, 이렇게 긴 문장을 우리는 문자와 식을 사용해서 간단하게 표현할 수 있어요. 자, 어떤 수 X보다 7 작다 그랬으니까, 그렇죠. 7만큼 작으니까 7을 빼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수 X보다 7 작은 수는 X-7 이렇게 간단하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동생의 나이가 M. 그렇죠. 동생의 나이를 M이라는 문자로 나타내는 거예요. 동생의 나이가 M살일 때 그거보다 4살 많은 언니의 나이는 몇 살입니까? 자, 이거를 문자와 식을 사용해서 나타내 보아라. 아까하고 비슷하죠? 자, 동생 나이가 M이에요. 근데 4살이 많아요. 더해야 될까요? 빼야 될까요? 그렇죠. 더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더하기 4. 그래서 M 플러스 4. 이게 바로 언니의 나이가 되겠죠. 자, 세 번째. 자, 귤을 5명에게 A개씩, 그쵸? A개씩 나눠주고 2개가 남았다. 그럼 전체 귤은 몇 개인가? 귤의 총 개수 물어봤습니다. 자, 그럼 귤의 총 개수는, 그렇죠. 5명에게 A개씩 나눠줬으니까 나눠준 귤은 5 곱하기 A가 되겠죠? 남은 귤이 더 있다 그랬으니까 이를 더해 주어야겠죠. 자, 이것이 바로 귤의 총 개수가 되겠네요. 자, 이렇게 숫자뿐만 아니라 문자를 사용해서 어떻게 식을 표현할 수 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 우리가 배우는 식에는 문자와 숫자가 같이 등장할 텐데요. 그 문자와 숫자가 같이 등장할 때 식을 간단하게 나타내는 약속이 있어요. 규칙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 규칙을 우리가 알고 그것대로 식을 쓸 수 있어야 되고, 쓰여진 식이 어떤 뜻인지 우리가 이해하고 문제를 풀 수 있어야겠습니다. 자, 첫 번째 규칙이 뭐냐면 바로 곱셈 기호를 생략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가능한 경우에. 자, 어떤 경우에 가능하냐? 자, 이렇게 숫자와 문자가 곱해져 있을 때 3 곱하기 A. 자, 3 곱하기 A일 때 이거를 곱하기를 생략하고요. 그냥 3A라고 쓸 수 있어요. 3A라고 써 있으면 그 사이에 곱하기가 생략되어 있구나. 3 곱하기 A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또 문자와 문자. 그렇죠. A 곱하기 B. 자, 문자와 문자 사이에도 역시 곱하기를 생략해 줘요. 그래서 A, B라고 쓸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여기 선생님, 그럼 숫자와 숫자 사이에도 생략할 수 있나요? 자, 여러분 3 곱하기 4가 있어요. 자, 곱하기 생략하면 어떻게 되죠? 3, 4? 자, 근데 이거 3, 4라고 안 읽고 우리 어떻게 읽죠? 34라고 읽죠? 자, 이렇게 생략하면 난리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생략해 주지는 않습니다. 자, 요건 지워줄게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생략할 때 규칙이 있는데요. 만약에 문자가 이렇게 앞에 있고요. 문자가 앞에 있고 숫자가 뒤에 있는 경우에는 우리가 x2라고 하지 않고요. 곱셈의 교환 법칙을 사용해서 2 곱하기 x로 바꿔준다 생각해주고 2x로 나타내요. 지금 무슨 얘기냐? 숫자와 문자 사이에 곱셈을 생략할 때 숫자를 문자 앞에 써주도록 약속을 했습니다. 자, 또 하나의 약속. 자, b 곱하기 a가 있을 때 우리가 이것도 역시 ba라고 쓰지 않고 알파벳 순서로 a, b로 나타내줘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있는데요. 자, 1일 때 1 곱하기 a인 경우에는 자, 1은 생략해 주어서 나타내 줍니다. 그죠? 그러면 마이너스 1이 곱해져 있을 때는 어떻게 할까요? 그렇죠. 1은 생략할 수 있지만 마이너스는 생략할 수 없으니까 마이너스 a라고 나타내 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만약 같은 문자가 반복되어 곱해져 있을 때 이 경우에 곱셈을 생략해서 AAA라고 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미 앞에서 배웠던 거듭 제곱의 표현 있죠? 그래서 A의 세제곱이라고 나타내 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아까 곱셈기호 생략할 때 한 가지 더 있었는데요. 자, 괄호 앞에서, 그래서 3 곱하기 괄호 열고 A 플러스 B. 자, 이렇게 괄호 앞에 있는 곱셈도 역시 생략할 수 있어요. 3 괄호 열고 A 플러스 B. 그런데 괄호 뒤에 있는 경우에는 역시 숫자를 괄호 앞으로 보내서 생략해 줍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나눗셈 기호도 생략할 수 있어요. 곱셈도 생략했는데 나눗셈도 생략하면 생략됐을 때 뭐가 생략됐는지 모르잖아요. 맞아요. 정확한 생각이에요. 나눗셈은 그냥 생략하는 것이 아니라 나눗셈 기호 대신에 어떤 거? 그죠? 분수꼴로 바꿔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생략이라기보다는 나눗셈 기호 대신에 그렇죠. 분수를 사용한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되겠네요. 즉 A 나누기 B 나눗셈 기호 대신에 그렇죠. 분수꼴로 나타내면 뭐가 분모로 내려가죠? 그렇죠. B분의 A. 그죠? 그래서 뒤에 거 분의 앞에 거 이렇게 분모로 바꿔주시면 돼요. 그래서 2 나누기 B 그러면 B분의 2가 되겠죠. 그죠? 네, 마이너스 3 나누기 X 해주시면 X분의 마이너스 3 이런 식으로 분수꼴로 바꿔주시면 나눗셈 기호를 사용하지 않고도 표현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럼 곱셈 기호와 나눗셈 기호를 사용하지 않고 식을 간단히 나타내는 문제 한번 예를 들어 풀어볼게요. 자, A 곱하기 3 빼기 1 나누기 B예요. 자, 여기서 곱셈 기호 생략해서 나타낼 수 있죠? A 곱하기 3은 3A, 그죠? 그 다음에 빼기, 자, 1 나누기 B, 분수꼴로 바꾸면 그렇죠. B분의 1 이렇게 나타낼 수 있는 거예요. 자, 하나만 더요. X 나누기 괄호 열고 3 곱하기 Y. 그죠? 괄호를 묶었다는 얘기는 먼저 계산하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일단 나눗셈 기호를 생략하기 전에 뒤에 있는 곱셈을 먼저 계산하는 것을 곱셈 기호 생략하는 걸로 해서 한 덩어리 만들어주는 거예요. 자, 그럼 3 곱하기 y는 그렇죠. 3y가 되겠죠. 자, 이미 한 덩어리 이미 표현이 됐기 때문에 이제 괄호가 필요 없어지는 겁니다. 자, 여기서 어떻게? 그렇죠. 나눗셈을 분수꼴로 뒤에 게 뭐예요? 그렇죠. 3y가 되는 거예요. 3y분의 앞에 거 x. 자, 이렇게 해주시면 아주 기다렸던 식이, 그죠? 간단하게 바뀌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